첫 번째 이슈는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추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게 상책인가요, 교수님? 네, 노약자분들은 조금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가신다면 가급적 얇은 옷을 많이 껴입고 무엇보다도 손, 발, 그다음에 머리, 목 같은 데가 노출되는 부위거든요. 그 부분을 잘 보온을 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얇은 옷을 껴입는 게 중요한 건가 보네요. 네, 이 땀이 나면 아무래도 체온이 떨어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다시 이 더운 상황이 되면 옷을 쉽게 벗을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꺼풀 벗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얇은 옷을 껴입는 게 좋다. 그럼 사실 겨울에는 감기가 정말 흔한 질병이잖아요. 병원에 요즘 환자들이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오나 보네요. 감기가 많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오시기가 쉬워서 그러는지 예전보다 오래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오랫동안. 네. 예, 이제 고령자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한두 달 가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도 약을 먹고 그냥 일상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기는 사실 휴식을 우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감기에 걸렸으면 두 번째로는 감염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 될 때 굉장히 무리되기 쉬운 장기라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호흡기 감염을 좀 예방하자면 식사에서 밥이나 고기류 생선 같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좀 더 충실히 드시는 게 겨울철 건강 관리의 원칙입니다. 아, 좀 고기류나 생선류 같은 거, 네. 열량이 많은 음식들을 예. 좀 충분히 보충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도 감기를 매해마다 끊이지 않고 걸리게 되지만 네. 그 옛날보다는 점점 이게 길어진다는 느낌을 점점 받게 돼요. 네.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좀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과거보다 이제 뜨거운 곳, 차가운 곳의 구분이 이렇게 심해지잖아요. 네. 실내에서는 덥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적응력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상생활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밖에는 네. 더 춥고 네. 안에는 이제 난방이 잘 되니까 네. 따뜻하고 이런 네. 문제가 있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막 영하 20도로 떨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감기에 더 취약해지나요,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체온이 좀 떨어지면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요. 심장 폐 능력뿐 아니라 뇌의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모든 일은 뇌에서부터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이 높아지죠. 아, 좀 더 위험하다. 네.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또 내일 낮부터는 좀 더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네. 갑자기 또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거, 비교적 따뜻해지는 건데 이럴 때는 좀 조심할 부분이 없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체온이 변화할 때 이럴 때가 원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원래 뇌졸중이요? 예, 이렇게 뇌졸중은 아주 추운 계절에는 또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셔서 적은 것 같고요. 이 기온차가 클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외부 활동 자제하시는 것 또 보온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음료 드시고 원래 드시는 약물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질 때도 문제지만 이렇게 네. 추워졌다가 갑자기 풀릴 때 이렇게 기온차가 네, 클 예. 때는 변화가 클 때가 네네. 예, 몸의 적응력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집안에 있으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있더라도 사실 추우니까 창문도 잘 안 열게 되고 좀 네. 그런데 이런 집안에 있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게 이제 겨울 관리에서 온도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내부의 공기는 산소가 부족하기 쉬워져요. 아, 네. 근데 산소를 이용한 대사랑 산소가 없는 대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을 할 때 온몸이 아프고 근육이 쑤시고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네.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두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두 시간이요? 네. 그리고 또 이 음식 하실 때 나오는 그런 연기들이 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하실 때는 반드시 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아, 환기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하려면 사실 좀 쉽지 않죠. 예, 부담이 네,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게 더 건강을 위한 잠깐이라도, 거니까.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추울 때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보니까 한 4년간
저체온증이 한 50% 정도 늘었다는데 이 저체온증 어떤 병이죠, 교수님? 네, 이제 원래 체온이 보통 36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신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질 때 온몸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특히 심장 폐 기능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지고 그다음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맥박이 느려지면서 손발 차갑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초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도 약해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긴 한데 보통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이제 말이 어눌해지거나 불편할 때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조난 사고 당한 이런 네.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예, 체온이 질병인가 보네요. 잃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더 강해질 때, 네. 바람이 많고 보온이 안 될 때 그런 상황에서 몇십 분만 외부에 노출돼도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 실내는 따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좀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 젊은 네. 층들은. 네네. 그리고 과음하시고 바깥에서 이제 오랜 시간 계시거나 이러면 네네. 좀 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좀 적어지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저체온증 환자들이 남성이 66%로 여성보다 배나 많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술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남성이 근육이 많기 때문에 덜 위험합니다. 네. 근육이 있으면은 몸을 떨면서 열을 올리기 쉽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반면 이제 추위에 조금 더 이 감각이 느리죠. 그러니까 몸의 아, 느낌이 네. 느리기 때문에 이제 과음하시고 의식 잃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산행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여자들이나 노약자보다는 좀 더 많죠. 그러니까 네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남자분들이 그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네. 보호도 되지만 예, 또 네, 다른 부분도 잘못 느끼는 네네, 거죠. 못 느끼는 네, 부분. 네. 네,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또 나이 많으신 노약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네, 이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피와 지방하고 그리고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그게 다 빠지고 또 연세 드시는 분 못지않게 아이들은 이제 체포 면적이 넓어서 열을 발산하기는 쉽고 네. 이제 몸은 작기 때문에 기름이 별로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면서 이렇게 보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위험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 전문가신데 좀 네. 이런 겨울 나는데 비법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저도 이제 겨울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혈압이 좀 낮아갖고 굉장히 아, 증상이 예. 많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보온자라는 거 중요하고 그 중간중간 시시각각 따뜻한 거 자꾸 먹어주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로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좀 과로를 피하는 힘들었으면 게요? 네. 다음날 조금 쉰다던가 하고 평상시보다 운동량은 한 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운동량도요? 그게 네. 부담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심폐 부담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는 실내 운동 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반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좋죠. 과로를 줄이고 그리고 네. 운동량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마 좀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